예, 구자인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자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 지역 서비스 공동체라고 할 때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 사업을 보면 이제 칸막이 안에서 집행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사업을 집행하고 내 개인의 성장, 내 조직의 성장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역 사회를 같이 들여다보는 활동들을 너무 안 했던 거 아니냐 싶고 특히 그 농민단체가 좀 아쉽다 싶은 게 농촌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여전히 소득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 사회의 농민들 주민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게 많이 아쉽다 싶더라고요. 농민단체가 가장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많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되고 성장하면서 대도시 중심을 시각을 돌리고 우리 가까이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 아닌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도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 농촌에 문제는 많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업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게 다 보조 사업이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장에 와 보면 서로 다 충돌되고 사업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없고 특히 인건비는 정말 없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고 사업만 자꾸 보내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지켜야 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분들이 세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공공행정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항상 주민주도 상향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맥락에서 신소희 씨가 발표했던 장국민 사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장국 면 단위로 실천해보자고 했던 시범 사업으로 제안했던 거고 또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그 가능성들 방향들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례에서도 확인되지만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다 가지고 있더라. 주민들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 정책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농촌분부의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은 그러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좀 특별한 사업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 맥락을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방식으로 정책 사업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또 다른 보조사업 5년간 인건비도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국민에서 해보면서 저희들 제안 드리기로는 일반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개별 사례를 만드는 것은 이런 보조사업을 활용하시긴 하지만 면 단위로 좀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했을 때 3단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지역사회 내에 일할 수 있는 핵심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뜻을 가진 사람들은 곳곳이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보는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절차상 분명히 첫 단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사회에 그런 논의를 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낙인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당이 어떻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 서로 잘 안 만났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농민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지역에 살기는 주소를 두고 있는데 잠은 자는데 밖에서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국 단체 무슨 일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대부분도 안 하시거든요. 자기 농사만 짓고 마시더라고요. 농민단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1단계, 2단계는 지역사회 공론장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제안하고 같이 풀어봅시다 하고 뭐 문제 제기를 하면 분명히 그 장을 어떻게 펼칠 거냐 했을 때는 그 전략을 짤 때 지역사회 응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 뭐 신소희 발표에도 현수막을 열 몇 개 걸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몇몇 사람들의 논의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던 일환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행정을 적절하게 결합시켜서 행정이 공공성 측면에서 뭔가 응원을 하도록, 또 바깥쪽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말만들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외부기관들이 이 방향이 맞습니다 하고 응원을 해주면 그 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펼쳐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서 뭐 3단계는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들을 좀 수립해 보는 것, 의식적으로 10년 계획을 제안하고 10년 후에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을 거냐, 그래서 10년 계획을 조금이라도 세워보면 그 계획 안에서 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가까이 저기 홍동면에 문당리라고 유명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은 10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년 계획을 세웠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대부분 그때 구상했던 게 실현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국면도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의식적으로 그걸 전체를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들은 이 3단계 모델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절차 모델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구자인 박사님은 앞으로 우리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일반 면적의 종합적인 변화를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핵심 연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모시려고 옆으로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자문위원으로 콕 끼신 거죠? 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자문위원회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줄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르게 축구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요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진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곡면 주민자치회 자치분과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올해가 2년 차입니다.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영상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작은 마을 큰 공동체. 저는 여기 곡성에 와서 지금 12년 차 귀농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작은 마을 운동을 좀 이렇게 지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마을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회 운동까지 갔고요. 주민자치회 안에 이제 분과 활동들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복지분과하고 공동체 분과가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고민들을 했었고요. 이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면 단위의 공동체 활동으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묶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은 마을 큰 공동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명명합니다. 저희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경쟁이 아닌 연대하는 삶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 몇 가지의 의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부터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소비적 삶이 아닌 함께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저희 사업 안에 집어넣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실은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도 그렇고 종국에는 함께 먹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는, 저는 이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에 모든 걸 다 걸고 싶을 정도로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희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의 큰 목표입니다. 여기는 협동조합의 저희 창립 선언문이에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을 죽국마을 교육자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쪽 우측으로는 죽국면사무소 복지팀이나 이제 총무팀하고 상시적인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을 내 자조 모임, 작년에 한 해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확장됐습니다. 이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회,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까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1년 사업 동안에 저희가 한 건 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얘네랑 하면은 좋을 것 같네 하면서 계속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왔던 기관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국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죽국면 주민자치회, 이렇게 우측으로는 자족 모임들과 행정기관들을 넣어봤고요. 좌측으로는 저희가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교육적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 농촌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은 학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육협의회, 죽곡초 마을교육과정협의회, 하늘고등학교 교육과정협의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같이 저희는 매주 화요일날 오후 4시에 5팀이 모여서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합니다. 매주 하려니까 좀 힘들죠. 근데 매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안 가요. 1시간이면 회의 다 끝납니다.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실행 단위의 연대 회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사업들을 마을학교 사업, 지역아동센터 사업,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지역화 교육과정 수업들이 있습니다. 생태텃밭 교육과정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연결되고 협력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에요. 요게 요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죠? 마을 목공, 가장 큰 게 다랭이 공유농장 운영이에요. 여기에서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저희가 농장은 삼태마을이라고 하는 이장님이 저희 협동조합원이에요. 그리고 아주 협력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공유농장으로 쓰라고 저희한테 800평을 기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삼태마을에서 이 농장을 기탁하면서 한 400평 정도는 삼태마을이 자연 생태마을로서 쭉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의 연금 형태로 어느 정도를 비축하고 싶다. 그것을 위한 방풍나무를 식재해서 함께 좀 가꿔주게 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요 제일 넓은 데가 방풍나무를 식재했고요. 여기에 지금 삼태마을 어른들 5분이 고령부터 최고령부터 해서 쭉 밑으로 내려서 93세, 86세, 84세, 83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장애인 1분 해서 5분이 고용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시고요. 20만 원씩 연금 형태로 받아가십니다. 여기서 수익이 조금씩 더 이제는 나기 시작해요. 작년에 실제를 해서 지금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금액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랭이 공유농장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하고 곡성군 지역화 교육과정으로 생태텃밭 교육농을 양성을 했어요. 15분의 교육농들이 곡성군 유초 중고 학교에 정규 수업으로 생태텃밭 교육과정 수업을 들어갑니다. 학교마다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격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래서 이 15분의 교육농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시범포가 필요하죠. 교육농들도 같이 계속 또 공부하면서 또 우리는 토종 씨앗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종 씨앗 시범포가 여기 공유농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죽곡초하고 한울고에서만 생태텃밭정원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곡성군 생태텃밭정원 교육농연구회를 만들게 돼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면에서도 관심이 있어 했고 학교에서도 또 관심이 있어 해서 거기서 교육농들 양성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교육농들이 이렇게 양성이 됐는데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요. 그래서 환경교육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확장하게 됐어요. 지금 또 여기저기 문의가 오다 보니까 이 교육농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도 하지만 미래교육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강사비를 받게 됩니다. 한 분당 적게는 한 70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 정도까지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공유농장이고요. 그 옆에 마을 목공으로 함께 공유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 목공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누가 가르치고 누가 그냥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함께 동아리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귀농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내 집, 작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하는 단체가 강빛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곡성 3달 살기 프로젝트를 쭉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팀하고 저희가 연계한 협력 사업이에요. 그래서 곡성 3달 살기 팀 7분이 이 공유농락을 처음 기소부터 시작해서 짓는 것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농작물들은 공유장터, 농부장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공유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죽곡마을 복지지도가 있어요. 물론 반찬 나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복지지도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 죽곡면에 죽곡마을 119라고 해서 생활 편의 시설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형광등도 다 LED로 바꿔줬고 뭐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2년 매주 돌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던 차에 면사무소에서 하는 지역사회부장 협의체하고 함께하는 반찬 나눔을 저희랑 함께 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시니어들이죠. 여기 지역의 어머님들 70대 조금 활동력 있는 어머님들을 저희들이 4분을 고용을 합니다. 월 20만 원씩 드리고요. 이분들하고 같이 반찬을 만듭니다.
매주 1회씩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필요한 재료들은 공유농장에서도 가져오지만 죽곡면에 토란 장목반, 감자 장목반, 뭐 여러 장목반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재료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더 감사했던 게 면사무소에서 주선을 해서 죽곡면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을 다 모았어요. 관변단체도 모으고. 그래서 반찬 나눔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함께할 기관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지도자회,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이장단, 노인회, 청년회까지 함께 반찬 나눔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작년에 15가구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저희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했던 것들이 지금은 100가 넘게 됐고요. 인원들도 해당 인원들도 훨씬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찬을 하고 나서 남은 반찬들은 공유냉장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우리 사회 서비스 공동체 사업은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있었으면 좋겠고 해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가슴이 안 뜁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원들 중에 빵 만들고 싶다. 우리 죽곡면에는 빵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빵 냄새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풍겨보자 하는 사람들이 마을 빵집 프로젝트를 또 가지고 와요. 이걸 하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 지원을,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빵을 가지고 반찬 나눔에다 기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하고 아이들이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한울고 마을교육협의회가 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인턴십으로도 아이들하고 같이 빵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예요. 마을 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는 분이 또 계셨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는 우쿨렐레를 하고 싶다는 거죠. 처음에 우쿨렐레만 띵까띵까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밴드들하고 좀 묶어서 마을로 찾아가서 음악회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하고 저희가 연계 협력 기관이거든요. 마을 공동체 사업하는 팀들 중에는 할머니들 노래패도 있고 장군한타도 있고, 그리고 또 죽곡 초등학교 아이들은 방송 댄스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묶어집니다.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연계되고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결국에는 1년을 한번 해보고 나서 저희는 면 단위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요즘은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활동비 지원이 되잖아요. 돌봄반장 활동비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역 안에서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돌봄반장이 3분이에요. 3천만 원의 사업비를 3분이 100만 원씩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곡면에는 아까 생태텃밭정원 교육농이 5분이 계셔요. 안정적인 사업비를 받는 마을 활동가죠. 거기다가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으로 돌봄반장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는 3분의 활동가가 계십니다. 그러면 죽곡면에는 마을 활동가가 지금 8명이 계신 거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시간을 어느 정도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굉장히 선기능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연대 회의를 지속해서 하다 보니까 확장되는 건 순식간이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또 아까 우리 한석주 회장님이 주공면에서 되게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조금 탄탄하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다른 곳에서 주도권 싸움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우리가 받은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고 씨먼이니까 내가 우리 기관이 내가 주도성을 갖고 막 드러나는 사업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경쟁 구도에 들어서지 않게 밑에서 살살 지원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중매쟁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멀리 축곡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례를 짧은 기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여기 답변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해주시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저기가 설문지랑 그 다음에 수령지를 받아 가시고요.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질의응답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게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만 좀. 네. 저는 이제 노인과 청년 협동조합, 원래는 이제 사회적농장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다시 만든 격인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는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제가 이제 부끄러운 면도 있고, 제가 지역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이렇게 다 다른 것 같고, 또 다 다른 것이 격려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발표된 이게 좀 면단이 어떤 그런 형태들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작은 마을 단위에서 한번 저는 꿈꿔보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과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다른 건지, 좀 확장된 개념인지,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작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기능적인 막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장 작은 단위에서 한 사람이 뿌리 내려보고 거기서 존재해보고 거기서 노인이 그의 존엄이 인정돼서 죽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실험 단위가 뭐 없을까? 그런 것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로서는 의미가 없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농업과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사실은 이게 확장성으로서 같이 근원과 확장성 개념으로 저 이해를 하는데, 갈수록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또 별개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든 이게 크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같이 의심해서 들으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하실 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해야 될까요? 네. 저 지역 서비스 공동체 어떻게 만들기 잘 몰라가지고요. 고민이 있으셔서 그랬을 것 같고, 마을 내 돌봄에 대한 상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노인과 관련해서는
드리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을 내 돌봄, 노인에 대한 마을 내 돌봄이 예를 들자면 인정이 넘치는 마을, 그 살인문 열고 접시를 나누는 정,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낭만적인 꿈 이상 있다 한다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하면 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근데 이제 마을 내에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첫 번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정기적으로 돈 나오고 난 좋은 뜻을 펼치고 싶고, 그럼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됩니다. 저희 분들한테 제공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나이대가 노인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건강한 나이대 65세 한 75 정도, 8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그런 제도적 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냥 건강한 노인들끼리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돌봄하는 거죠. 이때는 서로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웃 간에 이웃이 이웃을 돌봄이.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도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아까 그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중에 치매나 중풍 또는 여러 가지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한다면 이웃이 그게 제공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거죠. 이걸 헷갈리시하는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저기 세계 그분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식사를 하더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향이 안 그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냥 그런 인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거라 하면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 그러나 좋은 뜻을 펼치고 싶은 분들은 그 마을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돌봄 관련해서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촌 인구 감소와 가소 문제가 먼저 한때는 뭐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또 요즘은 또 이게 너무 그걸 공포스럽게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 있는 말인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마을 내 어르신들이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우리 마을에 23명의 어르신이 사셨는데 지금 9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5년 10년 되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60대 이제 진입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런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을이 그런 분이 사라져가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선생님처럼 다 여기 옆에 계신 분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멸항면 18개 행정리 중에 또는 40개 자연마을 중에 한 10년 뒤에 사람이 좀 남아가지고 한 20개 마을 정도는 남는데 나머지 마을은 한 서너 명씩밖에 안 남아가지고 뭘 도모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농촌에서 이러한 도움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근본적 고민이 있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최소 10년 길게 20년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중심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옆에 두 개의 면이 통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소재 중심으로 요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농사를 전업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또 서비스 제공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도 저기 살아야 되는데 내 새끼들도 다 키워야 되고 제가 또 늦둥이를 낳아버려가지고 어쨌든 얘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녹록지 않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걸 고민하는 40, 50대랑 이제 60대, 70대로 가시는 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냥 제가 어제 오늘 배우고 활동하면서 느낀 점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아까 구바 박사님께서도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의 범위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회적 농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과 나의 관계도 어쨌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일 수 있지만 어제 사회적 농업 이제 처음 기조강연 들을 때 어떤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뭔가 도움을 주고 돌봄이나 그게 교육이 되었던
그것들이 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사회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고. 그게 개별 이 두 사람의 관계만 혹은 우리 농장이나 우리 가족 간의 관계만 가지고 이게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사회 관계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제 찾아가거나 채워주는 형태로 했을 때 사회적 농업이 이 농민이나 농장 개별 그 법인의 관계를 기반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을 돌봄 활동들이나 교육 활동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조금 더 넓은 사회, 그게 이제 그 농업이나 그냥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실은 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어제 얘기했던 그 미충적 쪽 돌봄이라거나 그냥 아주 간편하게는 그냥 내가 휴지 하나 구하는 비용, 내 쓰레기를 잘 버리는 데 필요한 어떤 그리고 병원에 가는데 필요한 서비스, 이게 서비스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일상생활을 이 건강과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해결해보는 이 공동의 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이나 개별 마을에서 출발하셨어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농장에서 이런 걸 하지만 그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마을 리더인데 내 밑으로 이걸 지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 대에서 끝나면 그게 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리더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공론장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을만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여태까지는 열심히 해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거나 혹은 더 오래 좀 이런 것들을 역할을 좀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그 개별 마을 활동에 좀 한계를 느끼시고 이 면단위 공론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나오셔서 뭔가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이걸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것들을 같이 할 사람들이 더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라는 형태로 좀 저희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별 마을 활동만 보시다가 이제 같이 해보자. 우리 마을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 우리 마을 힘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예, 그 질문이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의 어떤 이렇게 그 온전한 이렇게 삶을 마친 가정까지 누려야 되는 것은 어쨌든 지역 서비스, 이렇게 농촌이 이렇게 아주 지금 현재의 문제로 사라진 서비스를 복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렇게 제공받고 제공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작은 단위의 몇 명의 어떤 그런 걸 한다라는 거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하나의 대상은 되겠지만 그게 지역 서비스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북 괴산군 가물면에 사회적 기업 흑사랑농농조합법인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 지역에서 만든 다함께 세상이라고 있어요. 거기 전 이사장입니다. 윤용락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고민인데요. 이런 정부 지원의 여러 예산이 무한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만큼 각 조직들이 그 지역에서 그 수익 구조를 형성을 해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농장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에서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자립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인 자치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서 그걸 잘 꾸려가게 하는 걸 지원하는 거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농장이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사회적 농업에서 담보해야 된다. 요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역 주민들의 일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리고 그 기업의 일이고 이미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걸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지원 없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기업에서 조금씩 수익이 나서 자체적으로 지역 안에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준다던가 아니면은 지역 안에 어떤 공동체성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풀어내주는 거는 정말 맞다고 보는데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래 우리의 의미가 농촌 농업 농민 아니 그런 농업이 자체가 사회적인 형태라고 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조금 또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살짝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영리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아닌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필요를 사실은 그러니까 있으니까 조금 더해서 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정책화하는 부분들이 과정을 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작년에 자치회의 경험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 비닐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에서 근데 어르신들은 트럭으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마다 좀 그 환경교육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그 마을에 가서 환경교육을 하고 그 필요를 좀 같이 공감한 다음에 마을에서 좀 2분 정도를 뽑아주시면 트럭을 타고 어르신 비닐을 거들어 다니는 사업들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한 이런 인력이 지금의 농촌의 상황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좀 정책 제안을 해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방식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돌봄반장님이나 행복지킴이라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치매 예방 활동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사업이 끝나도 지역에서 그 필요를 계속 느끼신다고 하면 그거를 주민자치회 사업이든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든 혹은 다른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왜냐하면 그 필요를 느끼고 이게 있으니까 다 좋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원들은 얼마든지 연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활동이 끊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작게는 아주 작은 경제 조직 그러니까 면 단위가 너무 이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으로 조성을 해놓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자원들을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시범적으로 저희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열었을 때 이걸 하면 좋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일어나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지해 나가고 또 다른 자원들을 붙이는 거는 그 다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봤는데 그냥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면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동들이 공동체 활동들은 쌓여갈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는 기존의 이제 복지제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라거나 권영범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역 밖에 있는 이제 복지센터 같은 데서 군에서 위탁받아서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생각해보니 주민들이 더 저희 돌봄반장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운영할 수 있는 좀 주체를 지역에서 세우면 거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기반이 튼튼하기 그거는
그 복지부 재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면은 그 에너지와 자원들을 좀 순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돌 서비스가 지금은 민간에서 시장 영역에서 사실은 어쨌거나 시설장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공공 재원들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공간 운영이라거나 제일 큰 허들이 공간을 마련하는 거였는데 시설을 마련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잘 정책적으로 자원을 찾아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어서 좀 그거를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수익이란 게 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익이라고는 결국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정확하게 확보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서 배분도 하고 뭐 이런 좀 기대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거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좀 더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만 확보되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 농촌 사회 자체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진출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남길 만한 그런 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저밀도 경제가 작동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보자고 하는 거 선한 의지로 대부분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어려운 거는 뭐냐 그러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우리 고생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자조적으로 예전 같으면 행정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정부 정책 사업으로 보조 사업으로 칸막이 안에 대부분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 저는 보조금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면 단위에 지금 하시는 사회협동조합의 인건비 확보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미 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사업 일몰시키면 농촌 사는 주민 1인당 30만도 매달 줄 수 있다는 계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좋은 일을 하자고 한 이 조직들의 조직 운영 방식만 좀 안정되어 있으면 갈등 관리가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 조직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위탁 사업 형태로 있잖아요.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매년 예산을 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매년 보조사업 받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지 영역에서 공공행정의 업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 자체를 수행하는 걸 행정이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공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 그러면 그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매년 위탁 사업으로 1억 2억 드리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죠.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마 우리 활동의 성과들과 공공성을 존중받으면서 가는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여기에 조금 더 수익 구조를 생각한다면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농업일 거라고 봅니다.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 했을 때 이 문제를 안 풀면 결국은 이제 행정의 보조사업에 지나치게 많으면 또 행정 의존적인 매너리즘 관료화도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지역 농업의 재편 문제하고 또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 대규모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 학교 급식하면서 학교 급식 로컬 푸드 플랜 차원에 논의했던 그 논의가 여기 다시 결합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소득 구조를 좀 더 전반적으로 높이고 그게 좀 더 발전한다면 농민수당 공익적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해비되듯이 이 법인한테 매달 만 원씩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을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으니 그런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면 조직의 안정성대로 훨씬 더 확보되지 않겠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이제 정책이 변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의 문제인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까 부장님 박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난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뭐 전체적으로 엮어내고 그런 판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한다면 아까 우리 소유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동철도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냥 적당하게 활동비 정도에서 측정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지역이 약간 과소화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 온다면 그 두 가지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군산시 납포면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여기를 재가노인복센터로 설계를 했대요. 찾아왔어요 저를.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주민조직,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협동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할 때 그게 다 참여해가지고 그거를 끝없이 시와 그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안 해줘요 원래. 그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결국 해낸 거예요. 별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 다 공부해가지고 허점을 찾아내고 시장 찾아가서 항의하고 뭐 달랬다가 또 뭐 공사로 찾아갔다 한 거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거를 만들게 해줬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왔을 때 시시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건축만 하면 된다 했어요. 제가 가본다 했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식의 사업인 거죠. 그러면 그게 1층은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센터를 만들고 2층은 동아리원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게 40억이잖아요. 제가 30억 정도가 이제 땅이랑 건물 들어간다 했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잘 연착륙하시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인정받고 저 사람 잘해. 야 저런 사람들이 이런 걸 운영해야지. 그러면 사회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자연스레 그런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래 들어간다면 돌봄반장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지속가능성 문제가 풀리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 만들어줬고 그럼 여기에 맞은 거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운영비 정도를 군이나 지자체나 또는 뭐 중앙에서 지원해준다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뭐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정책 사업들을 좀 잘 보시고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단점은 지자체장이 바뀌어버리거나 뭔 일이 생겨본 순간 이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회혁신 사업 같으나 뭐 지역사회복 사업도 영국에서 많이 영향도 받고 공부도 했는데 영국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농촌에 사람을 다 파견을 했어요. 이런 농촌 문제 심각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취약계층 부분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긍정적 결과를 얻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고의 불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사업을 없애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데모를 한 겁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국가에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결된다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보다 부침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맨날 자꾸 왔다리 하기 때문에 또 분소님들이 또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같은 당이어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역량의 문제, 정말 잘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 사상 하나 가지고도 예를 들면 트집이 잡히게 되면 은행이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출자하는 거, 주민들이 출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섭 싫으니까 지역사회 주민들 조직해가지고 출자를 해서 그 돈 모아가지고 땅 사서 건물 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힘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공유자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인데 영국 같은 데는 워낙 그런 서클 활동들이 왕성하게 있어 왔고 오랫동안 시민사회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지역마다 특색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발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라는 것이 사실상 어용 아니면 뭐
강한 반정부적 성향을 띄었다가 2000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다 흡수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역사회 영향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도 저도 늘 하는 얘기지만 그나마 있는 굳이 얘기하면 사회 시민 건강한 사회단체 농민회밖에 없는데, 농민회가 이런 데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래서 아까 제가 5년 동안 준비해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심히 활동하셔야 그 역량을 쌓아서 공동체 활동을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조직된 힘으로 사람들을 조직에 와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지역사회 하나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역량을 가지고 업력을 쌓아가지고 정책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을 것인지, 그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조사,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농업이나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익을 남기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사회적으로도 공간적 정의, 그래서 농촌에 사는 거에 대해서 기본 인권을 이렇게 보장받는 거,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고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지는 건데, 인구가 적고 우리 스스로도 도시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에 사는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사실 자각이 별로 없는 거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인권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건 우리가 다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비스 공동체나 사회적 농장에 하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내야 된다. 뭐 이거는 우리가 맞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행위, 사회적 농업 그 행위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우리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거는 뭐 좀 지난한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 배경에서 지역 사회에 뭐 지역 서비스를 하는 그 밖에 나가 있는 자녀가 된다든지,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 나왔는데 뭐 고향 사는 기부제랑 어떻게 연결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걸 만들어 내야지,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 농업을 하니까 네가 지속 가능한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방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협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도 힘을 쌓아야 되고 우리도 힘을 쌓아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이 활동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냥 1박 2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고, 우리 근액범 대표님께서 우리 한번 만나보세 뭐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흠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만간에 이렇게 좀 서비스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를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1박 2일 동안 모두 다 고생해 주셨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